자, 오늘 1학년 2학기 여러분 중반 부분에 있는 원과 부채꼴 새로운 단원으로 수업은 진행이 되겠습니다. 자, 원과 부채꼴이 있는데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은 뭐라고? 약속 약문이라고. 약속, 정해진 약속대로 우리는 해석을 해줘야 된다. 그리고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용어나 개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용어나 개념들을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? 배운 상태에서 그것을 익히고 그 다음에 어때요?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. 오늘 여러분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꼭 알고 계세요. 일단은 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원. 자, 원이 뭐냐면, 자, 잘 들어. 원이라는 것은 한 정점, 정점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움직이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 동점이라고 해요. 동점. 알겠지? 그래서 한 정점으로부터, 즉 멈춰져 있는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예로 들어서 5cm가 떨어진 지점 찾아보고 5cm가 떨어진 지점 찾아보고 막 하다 보니까 수많은 점들이 있겠죠. 5cm가 떨어져 있는 그런 점들. 이해됐지?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? 이것을 이 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? 원이다 라고 한다 이 말이야. 자,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? 자, 그냥 이해되지? 자, 그래서 그 멈춰져 있는 그 하나의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. 뭐라고 한다고?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정한 거리 있죠? 그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지름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. 자, 이해됐죠? 그래서 그 점들의 모임이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? 원의 둘레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원의 둘레. 원의 둘레를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원주라고 해. 자, 원의 둘레를 뭐라고 한다고? 둘레를 원주라고 한다라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고, 자, 원 위에 있는, 자, 그 일정한 거리에 있는 그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? 반지름이다라고 한다 이 말이야.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? 원의 중심 이야기했고요, 반지름 이야기했고요, 원의 둘레 이야기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원 위에 여러분들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러분 가위를 가져다가 이렇게 뭐랄까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자.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톡톡 잘랐어.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이 톡톡 자르게 되면 이런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. 이 부분하고 잘 봐. 이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건 보이십니까? 여기까지 이해되나요? 톡톡 잘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노란 부분하고 이 빨간 부분 있죠. 그것을 원에 잘려진 그 일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호라고 합니다. 뭐라고 한다고? 호. 여기를 호. 그래서 호는 큰 호도 있고 작은 호도 있습니다. 알겠지? 그래서 원 위에 두 점을 또 잡아서 연결한 이 선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이라고 이야기해요. 현. 우리가 여러분들 그 교과 음악 시간에 봐보면 현악기 이런 거 있잖아. 그러면 어때요? 이게 어떤 그 나무가 있어서 그 연결한 어떤 선분을 우리는 현이라고 하죠. 현악기 이렇게 이야기하죠. 그래서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연결한 이 선분을 우리는 현이다라고 이야기해. 자,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?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원 배웠는데 반지름의 두 배가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지? 지름이라고 알고 있죠. 지름은 뭐죠?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갖고 우리가 지름이라고 알고 있잖아. 근데 반지름의 두 배가 솔직한 얘기로 얘하고 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하냐면 이 현 중에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연결한 선을 현이라고 했잖아. 현 중에 가장 긴 현이 뭐가 되냐면 지름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현 중에 가장 긴 현. 오케이? 그러니까 여러분 지름이 원래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반지름의 2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현 중에 가장 긴 현을 말합니다. 자, 그 다음에
이 현과 호로 이루어진 이 도형 있죠. 이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활골이라고 합니다. 영어 잘 보셔야 돼요. 활골이다라고 합니다.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? 활골이라고 이야기해. 자, 여기까지는 이해되죠? 자, 그 다음에 아까 현을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요. 그리고 반지름도 이야기했죠. 반지름 두 개하고 호로 이루어진 그 도형을 반지름 두 개하고 봐봐. 반지름 두 개와 호로 반지름 두 개와 호로 이루어진 원의 이 조각 같은 이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부채꼴이라고 이야기해요.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것이 우리가 부채꼴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뭐랄까 좀 실수한다라기는 그렇고 좀 이해를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? 부채꼴이라고 했잖아. 잘 들어. 잘 들어, 잘 들어. 여기 이 부분도 부채꼴이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채꼴 이야기를 하면 부채꼴이 작은 각에서만 부채꼴을 찾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찾았고 부채꼴 찾아봐라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부분만 부채꼴을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야. 그런데 어쩐다? 여기 있는 이 부분도 뭐가 된다? 부채꼴이 된다 이 말이야. 주원아 잘 보셔야 돼. 주원이 아마 실수 많이 할 거예요. 항상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그 이야기 많이 하죠. 야 너희들 이럴 거야 라고 하면 저는 안 그러는데요. 똑같이 그렇게 하죠 또.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. 부채꼴이 얘도 되지만 얘도 부채꼴이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시고요. 자 그러면 이 반지름 두 개하고 호 하나로 이루어진 이걸 부채꼴이라고 하는데 이 부채꼴에서 잘 들어. 여기 있는 요 각 있죠. 요 각을 이 호에 대한 즉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야. 알겠지?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호에 대한 부채꼴의 중심각은 어디가 되냐면 이 각이 중심각이 된다 이 말이야. 요건 이해됐어요? 반지름 두 개하고 호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하는데 이 조그만 여기 있는 이 부채꼴에서 중심각은 얘가 되고 이 큰 부채꼴에서 중심각은 얘가 된다는 거야.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이제 그러면 선생님 부채꼴을 읽으라고 하면 어떤 걸 기준으로 읽어줘야 되나요? 여러분들 읽어주는 방법이 있어요. 여러분들 각도도 여러분들 이거 봐보시면 A, B, C가 이렇게 있다라면 각 A, B, C를 읽어주게 되면 이 각을 말한다 이 말이지. 요거 이해됐지?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O가 되고 여기에 점이 A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가 B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얘가 되고요. 이 부채꼴을 읽어주는 방법은 뭐냐? 부채꼴 OAB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. 그리고 호도 AB라고 이렇게 여러분 3분 읽어줄 때 이렇게 해준 건 아시죠? 그런데 호를 읽어줄 때는 호 AB는 이렇게 읽어줍니다. 호 AB는 이렇게 읽어줘요. 그러면 여기 있는 호를 긴 호를 읽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기에다가 어떤 경유점 어떻게 뭐 D를 이렇게 써주는 거야. 그러면 여기 호 AB A D B 이렇게 호 읽어줍니다. 알겠어요? 그러니까 이 긴 쪽으로 읽어주려면 중간에 거치는 지점을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. 유인아 이해됐어? 오케이. 이해됐죠? 자, 그 다음에 현도 이야기를 했고요. 현 읽어줄 때는 만약에 여기 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다면 현 AB는 읽어줄 때 이렇게 읽어줬다고 하면 AB는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. 선문처럼 읽어주면 돼요. 자, 여기서 하나 퀴즈 같은 내용을 한번 내볼게요. 자, 부채꼴도 되면서 활꼴도 되는 우리가 그런 도형들이 있습니다. 그 도형이 있어요. 부채꼴도 되면서 활꼴도 되는 우리 도형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이 있을까? 여기 보자. 지금 현성이 바로 책을 읽어 보는데 뭐가 있을까? 부채꼴도 되고 활꼴도 되는. 활꼴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? 원위의 두 점을 잡아서 연결한 그것을 활꼴이라고 했잖아. 근데 부채꼴도 되면서
근데 부채꼴은 반지름 2개하고 호 하나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했어. 부채꼴도 되면서 활꼴도 되는 도형은 뭐가 있냐면 이 도형이죠. 뭐가 되겠어? 이런 도형을 무슨 도형이라고 하지? 원의 절반. 그래서 뭐라고 해? 반원이라고 합니다. 윤희야 이해됐어요? 반원. 정우야 이해됐지? 반원 아시겠어요? 활꼴도 되고. 그러면 이 반원의 중심각의 크기는 몇 도일까? 180도. 오케이? 아시겠죠?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. 자, 여러분들 뭐 중심각, 호에 대한 이야기 다 지금 용어 정리는 했습니다. 새로운 용어 뭐 있습니까? 현도 배웠고요. 현 배웠고요. 그 다음에 활골 배웠고요. 부채골 배웠고요. 원주 배웠고요. 이해됐지? 그래서 반원, 활골도 되고 부채골도 되는 도형은 우리 반원도 있다라는 여기까지 배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는데 이건 중학교 3학년 가서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. 자,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? 자, 여기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. 자, 선생님 문제 들어갑니다. 이 중심각의 크기가 30이야. 그러면 이 호의 길이가 4cm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여기 이 중심각의 크기가 30이면 여기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? 똑같이 4가 됩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이해되지? 자, 다시 보자. 혜리야. 그런데 여기서 이게 60도가 되었어요.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? 자, 8cm가 됩니다. 자,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. 즉, 호의 길이하고, 자, 그러면 또 현도 한번 선생님 이야기해 볼게요. 여기 현의 길이가 2cm야. 여기 길이는 몇 cm가 될까? 2cm가 되는데요. 이 길이는 몇 cm가 될까? 보통 이렇게 4cm라고 생각하는데 4cm가 되지 않죠. 왜 그럴까? 만약에 60도라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각을 두 개를 쪼개 되면 여기 30도, 30도가 되잖아. 그러면 이 30도의 현은 여기가 되고요. 이 30도의 현은 얘가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2cm가 되고 여기가 2cm가 돼요. 그럼 여기는 4cm가 될까 안 될까? 안 되죠. 무슨 말 이해됐어요? 요건 이해되십니까? 즉, 선생님 이제 최종 정리 좀 하겠습니다.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상태에서 잘 들어. 호의 길이. 그러면 또 반대로 여기다 하나만 더 해볼까? 여기다 하나만 더 해볼게. 여기가 30도고 30도일 때 여기가 4cm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가 90도야. 아니 여기가 몇 cm인지 모르겠는데 이 호의 길이가 12cm야. 이 호의 길이가. 그럼 이 각도는 몇 도가 될까? 10. 응? 몇 도가 될까? 100도? 90도. 자, 이게 3배가 된다 이 말이야. 호의 길이에 3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. 야, 호의 길이가 3배가 되니까 중심각도 몇 배가 된다? 3배가 된다 이 말이야. 자, 강호야 설명 잘 들어야 된다. 윤누랑. 자,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. 같으면 호의 길이, 현의 길이, 부채꼴의 넓이,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들, 이랬지? 삼각형들 넓이는 안 되는데 호의 길이, 현의 길이, 부채꼴의 넓이, 중심각 크기가 같으면 삼각형의 넓이까지 여기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 이야기야. 30도이면 이 넓이도 다 같습니다. 넓이까지 모두 어떻게 되냐면 모두 같다. 즉 같으면 다 같아요.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보여야 될 것이 중심각이 2배, 3배 정비례되면 즉 2배, 3배, 4배 이렇게 커지면 누구도 2배, 3배, 4배 커지냐면
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도 2배, 3배, 4배 됩니다. 그런데 돼요. 안 되는 거. 넓이 되는데 여기는 된다 이 말이야.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도 2배, 3배, 4배 됩니다. 다이라. 근데 안 되는 거. 현의 길이 삼각형의 넓이는 2배, 3배 정비례 어쩐다. 안 된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. 여러분 정말 어려워할 거야. 주원이 엄청 어려워할 거야. 강우도 좀 많이 어려워할 거야.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.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다 같아. 호의 길이도 현의 길이도 삼각형의 넓이도 부채꼴도 넓이도 다 똑같아. 같을 때는 다 같다 이 말이야. 근데 어쩐다. 중심각이 2배, 3배, 4배 커졌어. 그러면 누구는 2배, 3배, 4배 된다고?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는 2배, 3배, 4배 이렇게 된다고.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고? 누구는 안 된다고? 현의 길이하고 삼각형의 넓이는 어쩐다? 절대로 2배, 3배 안 된다. 엄청 어려워합니다 이거 진짜로. 여러분들 나중에 3학년 돼서도 엄청 고생을 할 거야. 주원아 틀리지 마라. 선생님 이거 강조한다. 주원아 너 이거 많이 틀릴 거야. 주의하셔야 돼. 근데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참아준다.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안 되니? 자 윤희야 이해됐어요? 강우야 이해되니? 자 지금 선생님이 어디까지 여러분들 이야기했냐면 130페이지에 용어 나와 있는 것들 다 정리했습니다. 용어 정리하고요. 그 다음에 개념 정리하고 했어요. 다시 한번 좀 써머리 하겠습니다.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. 그래서 그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한다? 반지름. 그래서 원위 두 점을 잡아서 잘라낸 원의 일부분을 뭐라고 한다? 호라고 하는데 호도 짧은 호가 있고 긴 호가 있는데 호 읽어주는 방법이 뭐가 된다? 호를 읽어주는 방법이 이 방법. 긴 호를 읽어주는 방법은 중간에 거치는 지점들을 읽어줘야 되고 호 읽어줘야 되고 원의 두 점을 잡아서 연결한 이 선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? 현. 그리고 현과 호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뭐라고 한다? 뭐라고 한다? 아따. 활골. 알겠지? 활골이라고 했어. 자, 그래서 활골이고 활골도 되면서 뭐가 된다? 그 다음에 부채꼴 이야기하면 반지름 2개하고 호 하나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하는데 부채꼴에 이 호의 중심각은 얘가 된다고. 그리고 강우야 큰 호의 중심각은 이쪽이 중심각이 된다 이 말이야. 중심각 이루어진 거 잘 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부채꼴도 되면서 활꼴도 되는 도형은 뭐가 된다고? 반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총 정리했던 것 중에 뭐가 있다?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다 같다고. 현의 길이, 호의 길이, 부채꼴의 넓이, 삼각형의 넓이 다 같다고. 그런데 2배, 3배, 4배 커지면 같아지는 것은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는 2배, 3배, 4배 이렇게 따라가는데요. 누구는 현의 길이하고 삼각형의 넓이는 어쩐다? 2배, 3배, 4배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엄청 베리베리 임포탄트 하다고. 알겠지? 오케이. 자 개념 정리는 끝났습니다. 130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.